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TV의 신상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새로운 분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보험 경력이 저보다 많아요. 저는 이제 9년이 이제 좀 넘었는데 이분은 14년 됐습니다. 이분은 뭐가 잘하시는 거냐면 화재 보험 업무, 자동차 보험 보상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정밀하게 고객분들의 보험금 청구랑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여러모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보상 청구 관련해서 청구할 게 은근히 많거든요.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저희가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 강의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이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보험금 찾아주는 남자 정욱입니다. 네, 오늘은 응급실 내원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소한 보험금을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퇴근 후에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복통, 또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팔의 습관성 탈구, 넘어짐,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경우에는 낙상, 그리고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통상 응급실에 가면 온 순서대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순서대로 치료를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응급 환자가 어떤 형태로 응급 환자인지, 응급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가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걸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KTAS, 줄여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라고 이제 KTAS로 약자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5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클수록 중증 환자로 볼 수가 있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1에서 3등급까지를 보통 응급 환자로 분류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4에서 5등급은 응급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1에서 3등급의 환자를 응급실에 내원을 하면 먼저 치료가 이루어지고, 4, 5등급 환자는 치료의 순서가 상대적으로 좀 밀린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보상 측면에서 알아보게 되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16년도 1월 이후에 실손 의료비 가입자에 있어서는 상급병원을 응급하지 않은 상태로 내원을 하게 되면 실비보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기준을 바꿨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2016년도 1월 이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2차 병원인 통상 종합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응급실을 방문을 하게 되면 보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2016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비에 있어서는 응급실에 대해서는 2차 병원과 3차 병원의 구분 없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실비보험이 이제 보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6년도 그 숫자를 기억하시면,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2016년도에 이전에 가입했느냐, 2016년도 이후에 가입했느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급실 내원비 정액보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실비보상은 내가 쓴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면, 정액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응급실을 한번 갔을 때마다 5만 원을 준다, 3만 원을 준다, 만 원을 준다, 1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회당 지급하는, 이게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응급 환자를 나눌 때도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로 나누다시피
보상이 있어도 응급 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실 내원 정액 보상으로 구분되어서 특약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관에 의하면 응급 환자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의사가 환자가 내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왔을 때 응급 환자로 분류한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어떤 기준은 의사의 재량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보험사별 이제 특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대부분의 보험사가 응급실 내원비와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과 응급으로 구분지어서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느 보험사는 응급실 내원비 응급과 비응급의 기준이 동일하게 보상이 되는 이제 반면에 어느 보험사의 기준은 응급과 비응급 환자에 있어서 어떤 보상 기준을 차등화되게 보상이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설정된 보험사도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사는 응급과 비응급을 구분하지 않고 응급실 내원 보험금이라고 해서 응급한 환자로 도착을 했던 응급하지 않은 환자로 어떤 이제 도착을 하던 구분 없이 이제 보상을 하는 기준들이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구분지어서 결국에는 급여 처리가 건보의 급여 처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네모박스에서 첫 번째 영수증과 달리 전액 본인 부담금이 진찰료나 혹은 응급실 그러니까 응급실 내원 응급의료 관리료로 이제 전액 본인 부담금이 투여되는 걸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전액 본인 부담금에 내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다면 비응급 환자, 전액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이 모든 게 급여 처리가 되어 있다면 응급 환자로 구분된다는 점을 우리가 영수증을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응급 환자로 갔을 때와 비응급 환자로 갔을 때 실손보험과 내가 정액 보상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수증의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고열이 있어서 응급실을 내원해서 지금 비용이 36,340원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은 2차 병원, 종합병원급이기 때문에 표준화 실손의료비에 있어서는 1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신다면 36,340원에서 15,000원을 제외한 21,340원이 실손 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지금 전액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응급 환자로 내원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서 이 약관의 상해에서 응급실 내원비 응급 환자로 갔을 때 10만 원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만 12만 1,340원이 이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영수증을 보면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 급여 항목에 찍혀 있는 것을 봤을 때 응급 환자가 아닌 비응급 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해서 영수증이 발행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두통으로 인해서 MRI 촬영까지 이루어졌을 때 외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6만 원의 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보상을 계산을 해본다면 56만 3,500원에서 해당 병원은 역시 동일하게 종합병원급 2차 병원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5,000원을 제외하면 거의 54만 원 돈이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하루 한도 25만 원 한도로 보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려서 25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 급여 항목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어서
이 특약에서 정액보상 5만 원이 이제 보상이 되어서 총 30만 원이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수증 외에 우리가 진료비 세분의 역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진료비 세분의 역서의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을 보시면 이와 같이 53,640원이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상과에서도 응급의료관리료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찍혀 있으면 비응급 환자로 구분을 짓고 이 부분이 급여 처리가 되어 있다면 응급 환자로 처리가 되는 점을 보상과에서도 실무 지침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응급실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응급 환자를 나누는 것은 환자의 상태와 긴급도에 따라서 K타스라고 하는 한국인 응급 환자 분류 체계 기준에 의거해서 1에서 3등급은 응급 환자, 4에서 5등급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영수증으로 보면 진찰료나 응급관리료가 전액 내가 부담을 한다고 영수증이 찍혀 있다면 비응급 환자로 볼 수가 있고, 진찰료나 응급관리료가 건강보험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다면 나는 응급 환자로 내원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손의료비의 경우 제가 몇 년도 기억하라고 하셨죠? 2016년도 기억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가입했다면 3차 병원은 방문 금지, 2차 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3차 병원을 간다면 응급 환자가 아닌 비응급 환자로 갔을 때는 안타깝게도 실손의료비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본다면 많은 손해보험사의 이런 특약들이 정액보상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응급과 비응급을 차등하는 담보보다는 구분 없이 응급과 비응급을 동일 금액으로 보상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이 특약에 있어서 구성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자주 활동적이지 않은 아이의 경우에는 응급실을 내원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이 있다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성인들은 병원을 자주 찾지 않기 때문에 해당 특약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외래를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이후에 부득이하게 응급실을 찾는 경우라면 이 비응급 특약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교통비나 택시비를 어느 정도 이 특약이 보전해 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제 방문하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다면 내가 보유한 보험의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이 뭐가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보상의 권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소소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